네, 반갑습니다. 드디어 2019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다 건강하시고 좋은 일 많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또 좋은 일을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새해도 단상 또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북의 신년사를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주로는 통일 문제 그리고 한반도 북미 관계 관련한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 나름대로의 분석 그리고 제가 주목하는 부분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게 또 드리는 말씀 이런 내용으로 오늘 좀 말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월 2일 2019년 첫 단상입니다. 어제 많은 분들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 방송으로 보셨을 텐데요. 방송에서 생중계로 또 신년사를 송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도 굉장히 이례적이죠. 그만큼 남북관계가 굉장히 많이 발전했다. 이런 것들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었다고 보고요. 신년사를 발표하는 그 형태라 그럴까요? 그것도 굉장히 좀 이례적이었죠. 그동안 이렇게 연단에 나와서 신년사를 낭독했는데 이번에는 집무실이었던 것 같아요. 노동당 본부청사의 집무실에서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신년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눈에 띄었던 단어들, 문장들 몇 가지만 추려봤어요. 제 나름대로 좀 눈에 띄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민족끼리 그리고 민족의 참나온 보금자리, 외세와의 합동 군사연습, 외부로부터의 전략자산, 조선반도 평화의 주인, 북남 관계 개선의 덕, 전제조건, 그리고 대가, 개성공업지구, 금강산 관광, 평화적인 통일방안,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 인민의 인내심, 오판, 새로운 길 이런 이제 단어 문장들이 올해 한반도 문제를 규정하는 그런 의미를 담은 단어들 문장이 아닐까 싶어서 좀 추려봤는데요. 통일 문제와 관련해서 우선 그 신년사에 나온 대목을 중심으로 제가 생각하는 거, 제가 분석하는 내용들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올해 이제 북측에서는 통일 문제와 관련해서 북은 구호의 나라 아닙니까? 구호. 경제발전 전략을 선포하고 그 방향으로 조직동원하는 데서 항상 내세운 게 구호죠. 그래서 그 구호를 중심으로 이렇게 국가적 힘을, 민족 힘을 모아나가는 그런 대중운동 방식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보이는데요. 통일 문제에서도 구호를 제출했습니다. 역사적인 북남 선언들을 철저히 이행하여 조선반도의 평화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열어나가자. 이런 구호를 들고 오래 싸우자 이런 제시를 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북과 남이 이미 합의한 대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해소를 지상, 공중, 해상을 비롯한 조선반도 전역으로 이어놓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취해야 된다. 이게 이제 9월 평양 공동선언 부속 합의서로 나왔던 군사분야 합의서 내용입니다. 평양 공동선언에서도 나왔던 그런 내용이죠. 한반도 평화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합의를 했죠. 자, 그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에 이제 긴장의 원인으로 되고 있는 외세와의 합동 군사연습. 한반도에서 외세와의 군사연습은 한미합동 군사훈련이죠. 이것을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된다. 허용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외부로부터의 전략자산을 비롯한 전쟁 장비 반입도 완전히 중지돼야 한다. 이제 이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이런 내용이 신년사에 담겼습니다. 이 9월 평양 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 내용대로라면 한미합동 군사훈련은 상대방을 적대시하는 그런 훈련이기 때문에 당장 중지하는 게 맞죠. 그리고 상대방을 적대하는 그런 전략자산 반입 자체도 무기 반입 자체도 그런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반입도 중단하는 것이 판문점 선언 그리고 평양 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의 기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내용이고, 보다 더 정리해서 두 가지 문제로 딱 정리해서 요구를 했는데 강압적인 요구라기보다는 이 두 가지 문제, 군사에서 중단하는 문제, 그리고 전략자산을 반입하는 문제를 중지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라고 해서 아주 정중하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남측 당국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미국에도 보내는 메시지이기도 하겠죠. 한미합동 군사훈련 자체는 북의 군사적 도발에 대응한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다라고 한미 당국이 계속 강조를 해왔지만, 북침 전쟁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북측의 입장이었고, 또 미국 정부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북의 도발 징후가 보이면 선제 공격하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 훈련이다라는 것을 숨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상대방을 적대하는 훈련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중지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전략자산을 비롯한 장비 반입도 중지해야 된다. 이런 차원이면은 전략 폭격, 핵전략 폭격기, 핵잠수함, 핵항공모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안 되겠죠. 지금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한국 정부에 대가 떠넘기기 위해서 지금 반입이 관련한 그 협상에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원인 무효가 됩니다. 협상에서 이런 논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전략자산 비용 자체는 논의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뉴스를 보면 지금 한미군 당국이 연합훈련을 계획대로 한다, 이런 방침이라고 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모를 축소하거나 장소를 한반도가 아닌 다른 곳에서 하는 것도 고려 중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유엔군 사령부 후방기지가 있는 일본도 제외된다, 이런 겁니다. 이거는 몇 년 전이죠. 몇 년 전 2010 몇 년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북측에서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왜 한반도에서 하냐, 아예 먼 바다에서 하거나 미국 본토에서 하거나 다른 데서 해라,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런 방식의 훈련으로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략자산 B계열의 전략폭격기 B2, B1, B52, 이게 핵 전략폭격기죠. 이게 북의 하성 15형 발사 이후로는 한반도에 전개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략자산도 한반도에 다시 전개될 가능성도 되게 낮아 보인다는 것이 이 보도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일정하게 조정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만, 여전히 한미합동 군사훈련 자체가 대북 적대 행위이기 때문에 완전 중지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신년사 내용 중에는요, 정전협정 당사자들과의 긴밀한 연계 밑에 조선반도의 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협상도 적극 추진하여 항구적인 평화보장 토대를 실질적으로 마련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정전협정 당사자는 정전협정문 상으로 봤을 때는 중국인민지원군, 그리고 조선인민군, 그리고 국제연합군, 이 3주체가 정전협정의 당사자들이죠. 법적인 당사자들입니다. 이들의 연계 밑에 이들이 긴밀히 협의해서 현 전쟁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협상을 추진해야 된다고 하는데, 다자협상이라는 것은 어떤 형태로 구체적으로 전개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반도 문제의 실질적인 평화체제를 수립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주체들 얘기하겠죠. 여기에 러시아, 그리고 한국을 비롯한 육자회담 참가국들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자, 이것은 향후에 한반도 평화체제 보장이 어떤 형식으로 어떤 주체가 모여서 전개할지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눈여겨볼 대목 중에 하나는 북남 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전면적으로 확대 발전시켜서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공고히 하며 온결애가 북남 관계 개선에 덕을 실제로 볼 수 있게 된다, 이런 전제를 깔고 거기에서 개성공단하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동안 이제 남북 관계에 판문점 선언도 있고, 세 차례 이제 정상회담이 있고, 평양 공동 선언도 있고, 여러 가지 합의들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는 데는 큰 가시적인 성과들이 보였는데,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우리 국민들, 우리 온결애가 피부로 느끼는 그런 관계 개선의 효과, 이런 것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좀 부족한 게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표현이 북남 관계 개선의 덕을 실제로 볼 수 있게 하자, 이런
제안을 한 거죠. 그 차원에서 이제 개성공단하고 금강산 우선 이제 재개하자 이런 취지로 보입니다. 자,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대가 없이 개성공업지구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요. 전제 조건 없이와 대가 없이는 이게 남측에서 일방적으로 폐쇄를 시킨 거죠. 금강산 관광도 중단을 시키고 개성공단도 철수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북측에서는 이걸 다 몰수를 했어요. 근데 이런 몰수 조치에 대한 해제 이런 것들이 아무 조건 없이 무슨 대가, 재개의 어떤 비용이나 여타의 무슨 사죄나 이런 거 필요 없고 무조건 재개할 용의가 있다. 굉장히 파격적인 제안을 한 겁니다. 그리고 개성공단이 열리게 되면 남측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덕을 보게 되겠죠. 금강산 관광을 하게 되면 관광 산업에 참여했던 실제 금강산 관광 기업들이 1차적인 덕을 보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금강산 고성지역에 그동안 관광사업을 통해서 유지되었던 여러 가지 상점들이 다 지금 폐업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덕을 볼 수 있겠죠. 또 강원도 지역 자체의 경제가 다시 활기를 띨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리고 남측의 금강산 관광을 위한 여행사들, 관련 여행사들이 실제 덕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더 확대돼야겠죠. 그래서 전민족적인 덕을, 남북관계 개선의 덕을 볼 수 있기 위해서는 남북경협의 전면적인 재개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선 상징적으로 개성공단하고 금강산 관광을 시작을 하면서 관계 개선의 덕을 전민족적으로 확대하는 사업의 첫 시작을 하자 이런 제안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개성공단하고 금강산 문제는 유엔 안보리 제재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남측의 일방적인 조치를 통해서 중단이 됐던 사업인 거죠.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했던 그런 결의에 전적으로 부합하는 오히려 제재 결의안, 유엔 결의안을 가장 잘 이행하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다. 그리고 여기는 제재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도 없지만 불안하면 승인을 면제 요청을 하면 됩니다. 정부 의지에 달려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북과 남이 굳게 손잡고 결의에 단합된 힘에 의거한다면 외부의 온갖 제재와 압박도 그 어떤 도전과 실현도 민족 번영의 활로를 열어나가려는 우리의 앞길을 가려막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북남관계를 저들의 구미와 이익에 복종시키려고 하면서 우리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의 앞길을 가로막는 외부 세력의 간섭과 개입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자, 두 가지죠. 하나는 남측 정부에다가 남과 북이 힘을 합쳐서 손을 잡으면 유엔의 제재라든가 어떤 간섭 이런 것들도 뛰어넘을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용기를 가져라 이런 남측에 대한 얘기고요. 또 하나는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외세에 대한 얘기겠죠. 아무리 남북관계를 통제 관리를 하려고 해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명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작년 10월 달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프란치스코 교황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죠. 교황이 단독 면담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한반도에서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 중인 한국 정부의 노력을 강력히 지지한다. 멈추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지금 문재인 정부에게 필요한 것 이겁니다. 남과 북이 결심하고 결정하고 밀고 나가면 유엔도 다 지지 동조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한 발자국만 나가면 됩니다. 미국도 어쩔 수 없이 이거를 막을 수가 없는 조건이고 구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면 됩니다. 자, 올해 신년사에 또 주목할 분야는 이겁니다. 북과 남은 통일에 대한 온 민족의 관심과 열망이 전례 없이 높아지고 있는 오늘의 좋은 분위기를 놓치지 말고 전민족적 합의에 기초한 평화적인 통일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하며 그 실현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 자, 통일 방안 문제 오랜만에 얘기가 나왔습니다. 2000년 6.15 공동선언에서 남북이 통일 방안을 합의했습니다.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기 때문에 이 방향에서 통일 지향하자 이런 합의를 했죠. 이게 현재까지 남북이 합의한 통일 방안입니다. 연합제안과 연방제안의 공통성에 기초해서 통일을 실현한다. 자, 이거 더 발전시켜야 됩니다. 전민족적 합의에 기초한 통일 방안을 하기 위해서는 전민족적 회합이 있어야 되겠고요. 전민족적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회의가 구성이 되겠죠. 그래서 작년, 재작년부터 북측에서 제안했던 전민족적 대회합들, 이런 회합들이 올해 적극적으로 좀 모색돼야 된다는 거고요. 자, 민족이 모여서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단합과 단결을 더 높이는 방법을 찾는 것, 궁극적으로는 통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합의해야 되는 것이 전민족적인 대해협의 기본 역할입니다. 4.17 판문점선언은 평화, 변형,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입니다. 그래서 통일을 이루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 통일 방안을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논의해서 실현해 나가자, 이런 제안을, 아주 중요한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 민족이 합의한 전민족적인 통일 방안은 연합제안과 연방제안의 공통성에 기초한 통일, 이겁니다. 이걸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죠. 이건 앞으로 더 이야기할 계기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중요한 제안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미 관계와 관련해서 북이 아주 또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하여 내외에 선포하고 여러 가지 실천적 조치를 취해왔다. 우리의 주동적이며 선제적인 노력에 미국이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하며 상응한 실천적 행동으로 화답해 나선다면 두 나라 관계는 빠른 속도로 전진한다. 근데 미국이 세계 앞에서 한 자기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우리 인민의 인내심을 오판하면서 일방적으로 그 무엇을 강요하려 들고 의연히 공화국에 대한 제재 압박으로 나간다면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이 부득불 나라의 자주권과 국가의 최고 이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대의 평화 안정을 이룩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자, 굉장히 여러 가지 조건, 전제 조건들을 많이 깐 그런 연설인데요. 자, 우선 북은 이미 핵을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고 있다는 거고요. 사용, 전파, 확산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실천적 조치들을 취했다는 겁니다. 자, 미국이 목표한 목표는 다 이뤘네요. 미국은 국무부에서 발간한 작년의 보고서를 보면 북핵의 동결을 목표로 한다고 했습니다. 이미 북은 핵무기를 동결을 한 거죠. 근데 확산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약을 지금 한 거고요. 미국이 목표한 대북 핵정책 관련해서 다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을 했는데 거기에 상응해서 미국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역할을 잘하면 관계가 빨라진다. 이렇게 되는데요. 만약에 미국이 자기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않으면 미국이 6.12 그 북미 정상회담에서 자기가 세계 앞에서 한 약속이 있죠. 관계 정상을 하겠다는 거하고요. 적대하지 않겠다는 거하고 한반도 문제 평화적으로 풀겠다는 거하고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하기로 했다. 여러 가지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전선언을 약속을 했죠. 그 약속 지키면 됩니다. 그리고 관계 정상을 하기 위해서는 북미 간에 정상적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적대정책을 폐기해야 됩니다. 한미합동 군사훈련도 적대정책이겠죠.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투입하는 것도 적대정책이고 사드도 마찬가지로 적대정책입니다. 그 다음에 대북제재 자체도 아주 극악한 적대정책이죠. 이것들을 다 철회하는 것이 미국이 해야 될 역할이다. 상응조치다. 이런 것을 규정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걸 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원하지 않지만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도 아니고 없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아주 여러 가지 단계를 만들어서 미국에게 제안을 한 겁니다. 자, 새로운 길이 무엇일까요? 새로운 길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병진 노선의 복귀 일 수도 있겠고요. 핵무기의 증산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완전히 뭐 군사력을 동원한 한반도 질서를 새롭게 짜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아주 모호한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다층적 의미가 담겨있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올해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관계 정상을 하고 싶으면 상응조치를 해라. 약속한 대로 상응조치를 해라. 거기에 상응조치에는 적대정책을 폐기하는 것, 종전선언, 대북제재를 철회하는 것, 전략자산은 반입하지 않는 것, 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겠죠. 또 궁극적으로는 평화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가 다 포함될 수 있겠고요. 이런 것들을 해야 올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자, 이거와 관련해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도 반갑다, 만나고 싶다 이런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어떤 정책적인 결정을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지금 다시 왕창 큰 공이
미국에게 넘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올해 이제 그 신년사의 중요한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봤는데요. 자, 이제 문재인 정부에 드리고 싶은 말씀. 이건 앞으로 제가 계속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말씀을 앞으로 좀 여러 차례 드리긴 할 텐데요. 오늘 이제 신년사를 계기로 해서 몇 말씀 좀 드리고 싶으면 다시 운전대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시 운전대를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고 환경이 마련됐습니다. 자, 운전대를 잡기 위해서는 남과 북이 굳게 손을 잡고 결의에 단합된 힘을 믿으면 됩니다. 남측에서는 촛불을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남과 북이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면 됩니다. 남의 눈치 볼 것 없이, 미국의 눈치도 볼 것 없이 이행하면 됩니다. 한 발짝만 나서면 됩니다. 용기를 갖고, 두려움 없이 용기를 갖고 한 발짝만 나가시기 바랍니다. 운전대를 남에게 맡기지 마시고 다시 운전대를 잡을 수 있습니다. 남북 경협에서는 아마 지금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이 시작됐죠. 계속 쭉 밀고 나가시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하면 됩니다. 불안하면 유엔 제재위원회에다가 면제 신청을 하면 됩니다. 남과 북이 힘을 합치고 온결의 힘을 믿고 촛불의 힘을 믿고 한 발짝만 내딛으면 새로운 세계가 열릴 수 있고 그 새로운 세계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얘기했던 평화로 경제 발전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구상도 실현할 수 있고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덕을 우리 온 결해가 우리 5,500만 우리 한국 민중들이 다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운전대를 다시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새해 첫 단상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